물의 도시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예로부터 상업은 천시되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돈의 융통마저 죄악시했습니다. 하지만 베니스의 상인들은 돈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버는 법이 관심인 세상입니다. 매일매일 쪼들리는 지금의 우리는 그들이 부를 축적한 역사가 궁금합니다. 그들이 돈을 번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베니스의 상인들의 도시 베네치아 투어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박스 투어 일정 안내입니다. 베네치아 구시가 역인 산타루치아 역에서 베네치아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상버스인 바포레토를 타고 리알토 다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바포레토를 타고 아카데미아 다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산마르코 광장으로 가서 워킹 투어 하겠습니다. 워킹 투어 이후 산마르코 성당에서 클로징 하겠습니다. 투어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와 지식을 담는 투어 박스 투어입니다.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입니다. 자동차가 다녀야 할 길에 물이 흐르는 운하가 있고 배가 다닙니다. 이곳에선 버스가 배고 택시가 배입니다. 다른 곳에선 할 수 없는 경험을 이곳에서 하시게 될 것인데요. 베네치아, 영어로는 베니스를 투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산타루치아 역입니다. 베네치아의 구시가를 잇는 기차역입니다. 베네치아를 그저 물의 도시로만 아시겠지만 육지의 신시가와 더불어 함께 베네치아라고 불립니다. 물론 낭만적인 운하 덕분에 구시가의 베네치아만을 울리는 둘러볼 것인데요. 산타루치아 역처럼 이탈리아 역이나 공항은 좀 헷갈립니다. 베네치아 역이면 역이지 굳이 산타루치아 역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에 있는 공항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인데요. 아마도 다빈치가 하늘을 날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투어할 피렌체의 공항 이름은 아메리고 베스푸치 공항입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로 알고 죽었던 곳에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한 사람입니다. 이곳 베네치아의 공항 이름도 마르코폴로 공항입니다.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상인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베네치아의 역 이름이기도 한 산타루치아는 베네치아의 유해가 안치된 성녀입니다. 이곳 산타루치아 역은 그의 유해를 모셨던 성당 자리였습니다. 베네치아 중앙에 4km 정도 되는 S자로 흐르는 대운하가 있고요. 골목골목을 흐르는 소운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운하를 운행하는 수상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것입니다. 수상버스를 바포레토라 부르는데 다른 노선은 다 필요 없고 오로지 2번만 타고 다니겠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노선을 볼 필요 없이 바포레토 2번만 타면 베네치아의 핵심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바포레토 원데이 티켓을 구매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원데이 티켓을 구매해 이용하셔야 합니다. 소운하의 구석구석을 다니고 싶은 분들은 곤돌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곤돌라는 이동수단이기보다 체험에 가깝습니다. 좁은 골목 같은 소운하를 지나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베네치아의 낭만과 여유 있는 뱃놀이를 좋아하신다면 곤돌라를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리알토 다리입니다. 베네치아는 배로 사람과 물류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류의 증가로 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S자 대운하의 폭이 가장 짧은 곳에 다리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리알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튼튼한 돌다리가 아닌 나무로 된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돌다리를 다시 만들고자 했습니다. 뉴 리알토 다리 건축을 위해 당대의 건축가들이 몰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 투어했던 바티칸 투어에서 소개된 미켈란젤로도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바티칸 투어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아무튼 미켈란젤로뿐 아니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뉴 리알토 다리 건축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명의 안토니오 다 폰테란 사람이 뉴 리알토 다리를 짓게 됩니다. 그가 선정된 이유는 멋진 디자인이나 혁신적인 기능이 아니라 결국 돈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에 안토니오 다 폰테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당시로서는 운하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리알토가 유일했으므로 엄청난 유동인구였을 것입니다. 그는 다리 위에 상가를 구축하고 총 24개의 상가를 분양해 건축비를 충당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상가를 지나 리알토 다리를 건넙니다. 상가로서는 최고의 입지인 것입니다. 투어리스트 여러분, 이곳은 베니스의 상인을 배출한 베네치아입니다. 우리는 낭만적인 베네치아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땅에서 보기에는 좋지만 살기는 불편한 이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나 싶습니다. 베네치아의 시작은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만국의 서로마 백성들은 터전을 벌이고 이민족들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가다 만난 게 지금의 베네치아 자리에 늪지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었기에 이곳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제대로 된 땅도 아닌 이곳의 말입니다. 이해를 위해 바다의 갯벌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들은 갯벌 같은 땅에 나무 말뚝을 박습니다. 여러 개의 말뚝을 박고 말뚝 위에 벽돌을 쌓아 땅의 높이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지금 투어리스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베네치아의 수중 건물들입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도 대운하를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의 이름은 아카데미아 다리입니다. 특이하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철제다리였습니다. 어느 날 보수를 위해 나무를 덧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해서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더 보강해 지금은 목재다리처럼 보입니다. 비옥한 토지가 없었던 베네치아는 무역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즉 살기 위해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주변의 바다를 이용해 해산물을 팔았고 소금 무역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과 중동 지역에서 후추를 수입해 유럽에 팔았습니다. 이 후추로 큰 돈을 벌었는데요. 후추는 향후 제작될 각종 투어에서 엄청나게 다루게 될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인들에게 후추가 이리도 인기를 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류의 보관을 위해 후추만큼 좋은 향신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냉장시설이 전무했던 만큼 음식의 보관을 위해서는 향신료가 필요했습니다. 즉 후추는 지금의 냉장고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것입니다. 이런 후추를 통해 베네치아는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들의 부는 유럽사에 있었던 돈 드는 일 대부분에 관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나 각종 예술품들이 그들의 돈으로 건축되고 제작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들의 돈이 없이는 치를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베네치아의 중심 산마르코 광장을 워킹 투어 하겠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에 가려고 이곳에 내렸고요. 인파가 정말 많죠. 베네치아의 중심이다 보니까 인파들이 항상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베네치아를 물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뭐 운하로 둘러싸인 이유도 있겠지만 홍수가 자주 나서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홍수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 홍수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물에 이렇게 자주 잠깁니다. 그래서 신발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물의 도시 맞죠? 네, 그러면 계속 산마르코 광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이 노천석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쪽 카페보다 이 반대편 카페가 더 유명합니다. 카페 플로리안이라고 하는데 300년이 넘었다고 해요. 네, 그 유명한 카사노바 단골집이기도 하고요. 뭐 괴테나 음악가 바이든이 즐겨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산마르코 광장을 좀 둘러보면요. 네, 이렇게 산마르코 광장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산마르코 성당인데요. 이곳에 주교가 살 것 같은데 주교는 이곳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니스의 상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교황 그리고 또 교황의 가르침과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슬람과 교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짓 그리고 커피 같은 거 악마의 음료라고 불렀던 커피를 베니스의 상인들이 유럽의 최초로 소개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상행위 자체가 종교의 가르침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마르코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산마르코 성당입니다. 마르코는 개신교에서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이고요. 영어로 마크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의 유해가 보관되고 있는 성당이 산마르코 성당입니다. 9세기 초반 여느 때처럼 베니스의 상인들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무역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마르코가 선교 활동하다가 죽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인 그곳에서 베니스의 상인들은 유해를 찾아 베네치아에 가져왔고 그 유해를 보관하기 위해 산마르코 성당을 건축합니다. 이 성당의 내부는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네치아의 격을 높일 만한 성인을 모시게 되어 무척 만족했다고 합니다. 지중해가 보이는 베네치아에서 오늘의 투어를 종료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베니스의 상인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그들의 장사꾼 정신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굳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환경이라면 베니스의 상인처럼 배를 타고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역경을 이겨낼 준비가 된 여러분은 진정한 투어리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의 투어 비용을 대신하겠습니다.